이번 시간에 세계사에 대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사를 알려면 패권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패권이란 으뜸패의 권세권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이때 이 패권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네 나라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나라는 스페인이고, 두 번째 나라는 네덜란드, 세 번째 나라는 영국, 또 네 번째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때 스페인은 농업제국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 농업제국으로만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농업제국만 해서 하고 군사력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신경 쓰질 않아서 스페인은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패권을 가지게 된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는 투자 최초의 은행, 최초의 주식회사, 투기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재벌들이 많고 살기도 잘했는데, 이 네덜란드가 망하고 영국한테 패권을 준 이유가 바로 튤립 버블이 있는 것이 됩니다. 이 튤립 버블은 무엇이냐면, 튤립에 뭐 병이 생기면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무늬가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것이 엄청 예쁘고 귀하다며 가치가 높았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뭐 재벌, 노예, 시민들 모두 다 이 튤립 버블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튤립 버블은 1630년대에 일어났는데, 이 튤립 버블에만 모든 사람들 다 투자를 하고 다른 데는 투자를 안 해서 이 튤립 버블이 가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게 돼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돈이 없어서 결국 네덜란드의 패권은 잃게 되고 나라도 거의 멸망한 징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패권을 어떻게 잡게 되었냐면, 영국에서 태어나고 사는 헨리 4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헨리 4세가 아메리카에서 영국으로 가던 도중 스페인의 한 대가 자기 영역의 바다를 넘었다면서 그 헨리 4세가 타고 있던 배를다가 막 대포를 쏘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4세는 겨우 나라로 도와서 주철포라는 대포를 만들고, 또 적의 배가 있으면 적의 배를 빨리 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철포는 아무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당시에 청동대포라는 것으로만 싸웠기 때문입니다. 또 이 대포 알은 화약이 조금밖에 안 들어서 터지지 않고 그냥 구멍을 뻥 뚫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헨리 4세는 그 주철포를 만들어서 스페인의 모든 배들을 해적처럼 약탈하며 돈을 다 뺏고 자기 돈을 돌아서 그 뺏은 돈을 다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페인 왕한테 그 돈을 다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답을 거절해서 스페인 왕이 결국에는 함대를 이끌고 영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영국은 헨리 4세 덕분에 승리하게 돼서 영국은 패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권을 얻은 다음에 양모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점 잘 되자 면직무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면직무를 잘 되자 증기기관을 발명을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철강 산업을 발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4가지들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원자재라고, 원래의 재료인데, 그것이 영국에는 땅도 적고 아예 없어서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던 해외 식민지에서 그 원자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미국인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해서 영국이 결국엔 지고, 미국에는 농업사회, 상업사회, 산업사회,
다 있고 풍부하게 자원들도 많아서 결국에는 미국이 패권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이 가지고 있던 풍부한 자원, 상업사회, 산업사회, 그 다음에 농업사회 등등으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미국은 그때 미국은 당시 남북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북전쟁을 하고 나서 오이수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는데요. 이때 링컨 대통령이 죽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통령을 뽑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벌인데요. 그때 미국의 첫 번째 재벌은 모넬리어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벤더빌트는 어릴 때 $100로 배 한 척을 샀다가 점점 성장해서 해운업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 있던 배 90%는 모두 다 벤더빌트 배인데요. 근데 그때 벤더빌트는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할 수 있는 철도에다가 배를 다는 말에 배를 다 팔고 그 판 돈들을 다 철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철도가 다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던 철도 90% 이상은 모두 다 벤더빌트 거였습니다. 그래서 벤더빌트는 뭐든지 뉴욕으로 가는 철도든 아니면 어디 도시로 가든 철도는 다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 석유왕인데 왜 석유왕이냐면 석유를 파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정제하거나 송유관으로 이동시켜 주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록펠러가 하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역할인데요. 이 플랫폼은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재벌이 카네기라는 철광왕입니다. 철광왕. 이때 이 카네기 시대는 다리가 모두 나무, 돌로밖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많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강철로 다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강철 다리를 만드는 게 성공하게 되면서 점점 부자 됐습니다. 그 다음 재벌이 헨리 포드라는 재벌입니다. 헨리 포드는 모두 다 아시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헨리 포드가 부자가 된 이유는 자동차를 만드는 것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4년 독립전쟁을 하고 난 14년 후 첫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 이때 이 첫 대통령이 당선된 전까지는 14년 전까지는 모두 다 재벌이 사용했지만 이 14년 후에는 첫 대통령이 발생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대통령은 미국 정신 세 가지를 말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고 두 번째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 세 번째 정신은 프린티어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첫 대통령은 비즈니스 기업으로 세운 세 도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뉴 암스트르담 도시고 두 번째 도시는 제임스 말, 세 번째 말은 플리어스 말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지금 점점 그 패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이 중국은 경제외환 보유국 1위이고 이 경제외환이 뭐냐?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 1위라고 할 수가 있고 인구 13억을 만들어낸 힘이 있고 또 외교운상 세계로 향해 뻗은 중국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땅도 가지고 있는데 잠재력과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 파워가 뭐냐? 바로 문화대국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으로 인해서 중국의 리더십이 꽤 강력한 지도자 덕분에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점점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은 지구에 있는 20개국 광산다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20개국은 다 가난해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만 광산 다 투자해서 세금을 조금 내고 그 광물을 다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세 나라가 싸우고 있는 남중국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에는 산호초가 많은데, 그 산호초에다가 중국의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인공섬들을 만들고 거기다 군사를 넣어서 이제 군사 인공섬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이 항구들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 항구는 바로 인도양 항구, 미얀마 항구, 방글라데시 항구, 스리랑카 항구, 파키스탄 항구, 탄자니아 항구로 총 6개 항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물들도 세계 1위인데요. 그 광물들 뭐냐? 바로 히토류, 안티모니, 티타늄, 흑연 등등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중국에서 90% 이상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또 중국에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있고 화가도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는 바로 랑랑이라는 피아니스트고, 화가는 장샤오강이라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또 그 경매를 할 때 낙찰가 기준 260명을 낙찰하면 그 260명이 중국인이고 나머지 240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국은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등에 CCTV 아메리카라는 건물을 세웠는데요. 이 CCTV 아메리카는 저희 나라에 있는 TV 방송, MBC, SBS 등등처럼 이런 TV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CCTV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중국적인 시각에다가 세계 뉴스에 보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양인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동양인은 논어, 한비자 이런 것이지만, 서양인은 그리스 로마시나 로마사, 유대인, 기독교로 갈 수가 있고, 또 서양인은 카테고리로 보고 동양인은 카테고리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를 관통하는 것은 인문학과 문화이지만, 미국 서부는 인문학과 문화가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사를 배우면서 패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패권을 잡은 나라들은 나라의 원자재, 기술, 이런 여러 사업에 하나도 몰두하지 않거나 없으면, 그 나라가 패권을 잡더라도 그 나라가 잘 하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패권을 잃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패권을 잡게 되면 그 나라가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처럼 패권을 잃고 망하고 나중에 다른 나라들한테 패권을 넘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패권을 잡으려면 세상을 잘 알고 편집해야 되면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 세계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똑같이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쉬운 삶 살고 놀러 다니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이 세계사 강의를 듣고 내가 지금 살았던 삶보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사는 삶이 아닌 패권에 대해서 알고 삶을 편집해서 사는 삶을 살면서 패권을 잡거나 패권을 공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패권에 대한 발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